안녕하세요. 미정의 공포썰입니다. 오늘 이야기, 이웃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과연 어떤 이웃을 만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 바로 저와 함께 시청하러 가보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현재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제보하는 사연은 10년 전 저희 가족이 이사를 하고 겪은 일입니다. 당시 저희 어머니가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셨는데 저희가 살던 집이 재개발 구역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사람들에게 부모님은 집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는데 손님 한 분이 어머니 가게로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어머니에게 괜찮은 조건의 집이 있다며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어머니 또한 조건을 들어보니 집이 너무 괜찮았고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여 아버지와 함께 해당하는 집으로 향했는데요. 집은 4층으로 된 빌라였고 외관도 깔끔하고 괜찮았다고 합니다. 저희가 알아보러 간 집은 3층에 있는 302호였는데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구조가 너무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집을 계약을 하고 이삿날이 되어 이삿짐 차를 타고 이사할 빌라 앞에 도착할 때쯤이었는데요. 빌라 1층 문 앞엔 1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저 사람들은 뭐길래 저기 있냐며 부모님에게 여쭤보았는데요. 부모님도 모르겠다 이야기하셨습니다. 저희 이삿짐 차가 짐을 내리기 위해 1층 문 앞에 주차를 했는데요. 사람들 중 남자 한 분이 차 조수석 쪽으로 다가오더니 창문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운전석에 앉아있던 이삿짐 차 기사님은 창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창문을 열자 남자는 오늘 302호에 입주하시는 가족분 맞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저희 아버지는 맞는데 다들 누구시냐 물어보니 사람들 사이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천천히 걸어 나오시면서 내 아들이라며 오늘 이삿짐 옮기는 걸 도와주려고 빌라 사람들이 전부 나온 거라 했습니다. 그리고 창문 앞에 있던 아저씨도 밝게 웃으며 저희 아버지를 바라보았는데요. 오늘 도와드리려고 동네 사람들이 발 뻗고 나선 거라며 우리 빌라가 이렇게 서로 도우며 사니까 살기 너무 좋은 곳 아니냐며 웃더군요. 그리고 저는 옆에 있던 어머니에게 저 할아버지는 누구냐며 물었더니 어머니는 저 할아버지가 여기 빌라 주인이라며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사를 할 때는 사람이 많은 것보다 물건을 어느 곳에 잘 배치해야 하는지가 중요한데요. 돈을 주고 맡기는 사람들에게는 물건 대치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그나마 편한데 이웃들이 저희 집 살림을 만지는 게 부모님은 염려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마음은 감사한데 보시다시피 이삿짐 센터도 불렀는데 굳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안 도와주셔도 된다며 마음만 받겠다 이해하기했죠. 그러자 집주인 아들분은 순간 표정이 바뀌셨는데 기분이 안 좋다는 듯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 와중에 이삿짐 센터 기사님은 이삿짐 일을 10년 했는데 이렇게 단결력 좋은 이웃들은 처음이라며 웃더군요. 부모님은 도움 안 주셔도 된다며 도움을 정중하게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끝내고 청소를 하고 쉬고 있었는데요. 초인종이 울렸고 남동생이 밖으로 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서는 남성분이 잠시 안으로 들어가도 되냐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는데요. 남동생은 부모님에게 이야기 후 밖에 있는 사람을 들어오라 했습니다. 찾아온 사람은 아까 본 주인집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와 집을 한번 살펴보더니 인상을 찌푸리셨고 집 구조가 왜 이러냐며 부모님에게 이야기했는데요. 부모님은 뭐가 이상하냐 물으니 집주인 아들은 아니라며 말을 끊었고 저희에게 본인은 1층에 살고 있으니 무슨 일이 생기면 본인에게 와서 말하라며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위층에는 집주인 노부부가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끝으로 집주인 아들분은 집으로 돌아가셨고 그리고 저희 가족끼리 새 집에서 앞으로의 생활을 꿈꾸며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밥도 먹는 듯 마는 듯 하며 혼자서 이야기를 중얼거리며 앉아 계셨는데요. 그러자 어머니는 무슨 일 있냐며 물어보았는데 아버지는 아니 아까 이사 끝내고 이삿짐 대표랑 이야기를 하는데 이 빌라 사람들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삿짐 대표에게 뭐가 이상하냐 물어보았는데 이삿짐 대표는 본인이 이삿짐 센터를 오래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풍수질이나 물건을 놔두는 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오늘 이사를 시작하면서 직원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짐을 가지러 1층으로 내려가면 이웃 사람들이 직원들에게 침대 위치는 문 쪽으로 해주고 쇼파는 현관에 붙여서 놔둬달라며 물건 놔두는 방향들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으며 집 구조를 살펴보니 전부 다 잡귀를 불러들이거나 건강을 해치는 위치를 말하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도 어떤 아주머니가 그러는 걸 봤다며 이야기하셨는데요. 다행히도 이삿짐 대표는 부모님에게 위치를 다시 한번 여쭤보셨고
가구는 저희 부모님이 원하는 위치에 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이겠거니 하며 이야기를 하다 취침 시간이 되어 잠자리에 들었는데요. 한두 시간쯤 지났을까 잠을 자고 있는데 제 방 침대 위에서 바닥을 긁는 듯한 소리가 들려 잠에서 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누운 상태로 듣고 있는데 일정한 패턴으로 바닥을 긁고 있더군요. 저는 소리를 듣다 자려다 말고 부모님 방으로 갔는데요. 부모님은 피곤하셨는지 깊은 잠에 빠져 계셨고 동생 방으로 가니 동생도 깊게 잠을 자고 있더군요. 그리고 다시 방으로 돌아가 보니 방은 조용했고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윗집에서도 무언가를 옮겼나 보다 생각하고 잠을 청했는데요. 그런데 다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순간 새집이어서 그런지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방만 방문을 열어놓은 채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누군가 들어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방문을 닫으러 가려고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몸은 순간 움직이지 않았고 아무리 발버둥 쳐보려고 해도 몸이 움직이지 않아서 더욱 무서운 감정이 제 신경을 감쌌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데 방문이 삐익거리는 소리를 내며 천천히 방문이 닫히기 시작했는데요. 다시 윗집에서 무언가를 박박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귀는 윗집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신경이 쏠려 있었고 눈은 방문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닫히는 방문 뒤로는 원래는 창문에 비친 가로등 빛이 그림자 없이 방 안을 비추고 있어야 정상인데 가로등 불빛은 보이지 않고 검정색 사람의 형체가 그림자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고함을 지르고 싶었지만 고함 또한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윗집에서 무언가를 박박 긁는 소리가 멈추자 검정색 사람 형체의 그림자에서 하얀색 동공의 작은 검은 자르란 눈이 보이기 시작했고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자 그 눈동자는 갑자기 저에게 달려오듯 다가왔습니다. 저는 순간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기절을 해버렸는데요. 잠시 후 눈을 떠보니 아직 밤이었고 아까 움직이지 않던 몸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방문은 분명히 제가 물리적인 힘을 쓰지 않았는데 제 방문은 닫혀 있었는데요. 저는 너무 무서워져 방문을 열려고 방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열었는데 방문 앞에는 아까 제가 봤던 눈동자가 핏줄 하나 없이 저를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자 맥없이 쓰러졌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 어머니가 저를 깨워주셨는데요. 제가 일어나자 왜 침대에서 안 자고 여기서 잠을 자고 있냐며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어제 일을 이야기해 주자 동생과 부모님은 저를 보고 웃으며 아르바이트 갈 시간까지 많이 남았으니 방에서 자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다시 침대에 누워 어제 일을 생각하며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잠시 후 아르바이트를 가려고 집에서 나섰는데 집 앞 계단에는 처음 보는 아저씨 한 분이 계단 위에서 멈춰서 저희 집을 빤히 지켜보고 계셨는데요. 저는 집에서 나오며 깜짝 놀라고 밑으로 내려가는데 위에서 그 아저씨는 그런 제 모습이 웃겼는지 소리내며 웃고 있더군요. 평소 같으면 무슨 이야기라도 하겠지만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어 그런지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 1층 대문으로 들어갔는데요. 들어서자마자 위에서는 누군가 싸우고 있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도대체 또 무슨 일이지 생각하며 빨리 집에 들어가야겠다 하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한층 한층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다다를 때쯤 사람들이 몰려 있었는데요. 싸우는 소리는 저희 부모님과 빌라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르고 일단은 부모님 쪽으로 가서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요. 어머니는 시장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 앞에 도착했는데 비좁은 저희 집 앞 통로에서 저희 집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앉아 기도를 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지금 저희 집 앞에서 뭐하고 있냐며 이야기하니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어머니의 말을 무시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버지와 동생에게 전화를 하여 지금 상황을 이야기했고 다행히 집에 아버지와 동생이 있어서 집 밖으로 나오니 사람들은 그제서야 기도를 멈췄다는데요. 그런데 기도를 멈추더니 사람들은 적반하장으로 저희 가족에게 삿대질을 하며 욕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집주인 아들과 집주인이 오더니 서로 감수할 건 감수하며 도우며 살아야지 너무 이기적이라며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곤 사람들과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가위에 눌리고 귀신을 보는 일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저를 시작으로 가족들 또한 가위에 눌리기 시작했는데요. 저희 가족들은 일상생활까지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집에 처음 보는 아주머니를 부모님이 데려오셨는데요. 부모님과 같이 온 아주머니는 집을 여기저기 살펴보시며 무언가를 노트에 적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집 현관과 방문에 부적을 한 개씩 붙여두시고 가셨는데요. 그날 이후로는 정말 신기하게 가위에 눌리는 현상도 없어지고 귀신을 보는 등 이상한 증상을 겪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주인집 아들이 저희 집으로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는데요. 문을 닫은 상태에서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 문 좀 열어보라며 소리쳤고 혹시나 이웃에게 피해가 갈까 싶어 문을 열었는데 집 안으로 다짜고짜 들어오더니 현관문과 방에 붙어있는 부적들을 하나하나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동생은 집주인을 저지했지만 속수무책이었는데요. 이후 집주인 아들은 여기에 계속 살 거면 이런 행동은 자제하라며 화를 냈고 저는 따지려고 해도 저희 말은 무시한 채 부적을 뜯어서 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되어 부모님이 돌아오셨는데요. 부모님에게 좀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니 부모님은 놀란 기색 하나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혹시나 싶어 동생과 부모님을 따라갔는데요. 부모님은 1층과 꼭대기층에 있는 집주인 가족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집에서 나오지 않았고 아버지는 갑자기 빌라에 있는 집들 문을 하나하나 두드려 보았는데요. 저와 동생은 부모님에게 왜 그러냐며 물어도 부모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모님은 이상하다 생각하고 집주인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야기를 하니 오늘은 일이 있어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며 내일 이야기를 하자고 하고 전화기 전원을 꺼놓았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근데 이 빌라 자체가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셨다는데요. 이 빌라에 살면서 저희 가족 외의 사람들의 말소리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고 집주인 아들이 매일 새벽 시간에 집을 돌아다니는 것 외에는 거주하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걸 못 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동생도 그런 것 같다며 이야기했는데요. 다음 날이 되어 집주인 아들은 저희 집으로 찾아왔고 저희 부모님은 남의 집에 들어와 부적을 함부로 왜 떼냐며 물어보니 집주인 아들은 이런 짓을 하면 집값이 떨어진다며 화를 냈다고 하는데요. 부모님은 집주인 아들과 1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했지만 도저히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부터는 옆집에서는 단체로 기도를 올리는 소리가 들렸고 저희 가족은 이건 또 무슨 상황인가 생각하며 옆집 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옆집에서는 문을 열지도 않고 계속 기도를 외는 소리가 들렸는데요. 부모님은 어딘가로 전화를 거시더니 어딘가로 가셨고 잠시 후 저번에 봤던 아주머니와 건장한 남자 2명이 저희 빌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옆집에서 사람들이 나가는 소리가 들렸냐며 물었는데요. 저는 아까부터 방금까지 기도를 하는 소리가 들려서 아직 사람이 있을 거다 이야기했고 저희 부모님과 아주머니는 옆집 앞에서 꼼짝하지 않고 기다렸는데요. 잠시 후 문이 열렸고 문이 열리자 집안을 보는데 향냄새가 문 밖으로 퍼져나왔고 셀 수도 없이 사람들이 집안에서 나오려고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저희를 보며 남의 건물에서 뭐 하는 거냐 화를 냈고 아주머니는 지금 이 건물에서 죄를 지내는 것 같은데 아니냐며 똑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건장한 남자 1명은 사람들을 뚫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집안에는 사람이 사는 흔적이 하나도 없고 제사를 지내는 제단만 놓아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희 가족은 할 말을 잃고 말았는데요. 아주머니와 집주인은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었고 아주머니는 저희에게 와서 하루라도 빨리 방을 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자 저희 부모님은 정확히 어떻게 된 상황이냐 물어보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고 신도 아니고 잡귀를 모시는 사람들이라며 욕을 하셨고 집주인과 이야기를 해보니 전세금을 돌려준다며 약속했다고 합니다. 이후 저희 가족은 최대한 빨리 그 집에서 이사를 나왔는데요. 이사를 나온 뒤 갈 곳이 없어 짐을 이사센터에 맡기고 잠시 할머니 댁에 살았는데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사를 가고 얼마 뒤 외할머니가 꿈을 꾸셨는데 저희 가족이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는 꿈을 꾸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꿈이 너무 이상하여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고 어머니 또한 이 집에 이사 온 뒤로 생긴 일들을 이야기하니 외할머니가 아시는 무당에게 찾아갔다고 하는데요. 이후 무당은 집을 가봐야 알 것 같다 하여 저희 집으로 오셨는데 집안에 터주시는 온데간데 없고 잡귀들이 방마다 가득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적을 붙여놓을 텐데 잡귀들이 힘을 못 살리면 누군가가 와서 부적을 떼어갈 거라며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 아들이 집을 찾아와 부적을 떼어갔고 301호에서 저희 집을 향해 단체로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제일 소름 끼치는 건 빌라엔 저희 가족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매일 집주인 아들과 어떤 남자가 집을 돌아다니며 집집마다 재단을 관리했다고 합니다. 그 후 최근의 이야기를 제보하기 위해 그곳에 가보았는데 현재는 컨테이너로 된 마트 하나가 생겨 있었습니다. 와, 오늘 이야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무서운 사연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멤버십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멤버십 가입도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더욱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